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담지입니다. 오늘이 18강이고요. 지난 시간까지 종합위험보장 과수 품목을 다 마쳤고 오늘 시간부터 종합위험보장 밭작물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작으로 마늘과 양파를 해서 시작을 할 건데요. 밭작물은 총 10가지 품목이 있는데 과수는 처음 저희가 처음 배웠던 저희가 품목이라 용어도 생소하기도 했고 그죠? 보험금 공식이나 보험료, 보험가입 금액, 평년 수확량, 표준 수확량, 개념 정리를 하는 조금 중요한 시간들이었어요. 그죠? 밭작물은 앞에 우리 배웠던 종합과수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 개념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보험금 구하는 공식도 같고요. 대신 밭작물에서 유념해서 봐둬야 될 것들은 다른 건 어렵지 않은데 밭작물은 인수 제한 목적물을 좀 잘 봐두셔야 됩니다. 각 품목마다 과수보다는 인수 제한 목적물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조금씩 품목마다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점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밭작물은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첫 글자만 따서 뭐 이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마양, 고옥, 감자는 세 개입니다. 감감감, 차, 콩, 양배추. 이렇게 앞글자만 뗐습니다. 마양, 고옥, 감감감, 차, 콩, 양배추. 감자는 봄감자, 가을감자, 고랭지 재배감자 3개거든요. 그러니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되네요. 그죠? 그 외에도 밭작물은 있지만 종합위험 보장을 하는 밭작물은 10가지고요. 그 외에 이어서 나중에 또 이제 생산비 보장을 해주는 밭작물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먼저 종합위험 보장 밭작물 마늘, 양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보험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항상 같죠.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정권에 기재된 품목. 이게 실은 20년도부터 들어온 내용이거든요. 그 앞에는 이게 들어있지 않았어요. 20년도에 전부 똑같이 이 품목이 들어왔고 이 내용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줄 이어서 이제 보험료 납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을 하느냐, 보험료 납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느냐 이렇게 나눠졌었죠. 그죠? 자, 마늘이랑 양파는 둘 다 이듬해에 수확을 하고 전년도 10월 정도에 이제 9월 10월 정도에 가입을 합니다. 자,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 마늘이라 되어 있고요. 양파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가을 뿌림 재배 양파라고 되어 있네요. 가을 뿌림 재배 양파 조금 특이하죠. 보통은 이듬해에 수확하는 뭐 해당 품목 뭐 이렇게 다 나왔었는데 가을 뿌림 재배 양파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서 양파를 이제 정식을 하는 걸 봤었거든요. 근데 조금 이 뿌림 이 말이 조금 생소하긴 해요. 왜냐면 양파는 이렇게 모종을 이렇게 파처럼 어린 모종을 키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옮겨가지고 밭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이 모종을 정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뿌림이라고 되어 있어서 조금 뿌림이라면 왠지 그 씨를 뿌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 가을 뿌림 재배 양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입니다.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 종합 위험 보상하죠. 자연재해는 태우가 냉동 슬안에 조기를 폭식하고 호강했다. 태풍 우박, 동상해, 호, 강풍, 한해, 냉해, 조해, 설해, 폭염, 기타 자연재해 있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 자연재해에 대한 그 종류도 알고 계셔야 되고 어렵지는 않지만 이 자연재해에 대한 정의도 각각 쓸 수 있어야 되고 개념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한해, 냉해, 조해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동상해하고 냉해는 구분지어서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동상해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냉해는 농작물의 성장 기간 중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찬 기온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동상의 기운이 훨씬 더 낮습니다. 냉해보다. 냉해는 품목마다 조금씩 작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찬기운이 차이가 나고요. 보통은 꽃이 피었을 때 우리가 4월달, 3월달 이렇게 꽃샘추위 올 때 꽃이 얼어서 발생하는 손해들이 대부분 냉해 피해가 됩니다. 조해는 조수해하고 구분지어서 외우시고요. 조해는 바닷물로 인한 피해입니다. 한해하고 냉해 또 역시나 구분해야 되겠죠. 한해가 꼭 그 겨울 추위가처럼 느껴지잖아요. 개념상으로는. 근데 가뭄 피해라는 거, 지속적인 강우 부족으로 인해서 토양 수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같습니다. 개수, 재병, 대마, 기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의 외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수, 재병, 대마, 기보 외우시고 추가되는 부분은 마늘이랑 양파는 저장했을 때 근데 과일도 우리가 저장한 과일에서 이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거의 보상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도 뭐 특히나 저장을 했을 때 안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 것들 뭐 저가전 종합위에 위험에 우리 저가 종료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가 복분자 무화과 그 수확기 이후에 저장성 약한 뭐 저장한 과일들은 보상이 안 됐었잖아요. 그것처럼 빵에 딱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조금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늘이나 양파 같은 경우도 저장성 약화 또는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 나타나거나 확인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양파 사가지고 집에 놔두면 잘 물러지잖아요. 실제로 냉장고에 넣어놔도 물러지고 밖에 실온에 상온에 보관을 해도 잘 물러집니다. 그런 거 떠올려셔서 연상해서 외우시면 조금 더 용이할 쉬울 것 같아요. 보험 기간입니다. 자, 보험 기간을 알려면 먼저 무슨 재해를 보장하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마늘은 경작 불능 보장, 재파종 보장, 수확 감소 보장을 합니다. 수확 감소는 말 그대로 수확이 감소했을 때 주는 거죠.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뭐였어요? 평년 수확량이었잖아요. 평년 수확 우리 그 농장에 요 정도는 기대되는 수확량이 있었는데 평년 수확량 그것보다 수확량이 줄었을 때 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재해 등으로 인해서 감소가 있었을 때 그 감소된 양만큼 보장을 해주겠다는 게 수확 감소 보장이죠. 수확 감소 보장이고 재파종 보장은 기억을 잘 해두셔야 되는데요. 유일하게 마늘에서만 나오는 보장입니다. 재파종, 여기 파종이란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보통 씨를 이렇게 밭에다 우리가 이제 꼭그 밭작물을 심을 때 씨를 가지고 이렇게 밭에다 하나씩 심는 것을 파종이라고 합니다. 자, 파종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양파처럼 모종을 키워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심는 거는 정식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림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마늘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하나씩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이 하나가 하나의 씨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딱 심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뿌리가 나옵니다. 하나씩. 그래서 이렇게 자라서 크면 이런 모양으로 커지는 거죠. 양파는 컸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지만 실은 그 모종은 정말 실파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가늘게 정말 쪽파보다 더 가늘게. 그래서 모종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밭에다 정식을 합니다. 그래서 마늘 같은 경우는 내가 내 이제 그 재배 면적에다가 마늘을 심었어요. 마늘을 심었는데 파종을 했는데 이제 싹이 잘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또 이렇게 파종을 했는데 싹이 안 나는 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느 일정 부분 이제 조건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일정 부분 이제 조건을 충족하는 그 안에 그 재파종에 대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일정 정도의 그 싹이 출현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다시 파종을 했을 때 재파종에 대한 보험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보험금 설명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파종을 했는데 출현이 되지 않았을 때 다시 재파종을 하면 재파종 보장금을 주겠다는 거고요. 경작 불능 보장은
재파종보다 더 많이 피해가 심한 겁니다. 경작불능 보장은 실제로 이렇게 내가 재배를 했는데 재배해서 이제 싹이 나서 이제 키우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우리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1000제곱미터인데 나는 정말 한 70%까지 피해를 입어가지고 한 700제곱미터까지는 수확을 하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입었어요. 피해가 엄청나게 사실은 큰 거죠. 이런 피해는 거죠. 이랬을 때는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경작불능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경작불능 보장금, 여기에 대해서 경작불능에 대한 보장금을 주는 게 경작불능 보험금입니다. 자,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보장 종료, 수확 개시 시점입니다. 수확 개시 바로 하기 직전에 이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피해 정도를, 그죠? 그래서 보장 종료는 수확 개시 시점이 되는 거고요. 경작불능 보장 보험금은 밭작물은 대부분 다 경작불능 보장을 다 합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밭작물이 마, 양, 고오, 감감감, 착, 콩, 양배추라고 했죠. 종합이용 보장 밭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하지 않는 품목은 차 품목입니다. 차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년생이 아니에요. 단연생,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만에 바로 죽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경작불능 보장이었고, 우리가 지금 종합과수를 배웠는데 종합과수에서는 유일하게 경작불능 보장을 했던 품목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분자였어요. 그죠? 복분자가 종합과수에서는 경작불능 보장을 했었습니다. 자, 재파종 보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장 개시는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보장 종료는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보통 마늘은 마늘이 종류가 난지역 마늘과 한지역 마늘로 나눠지는데요. 보통 한 9월달 이후로 이제 난지역 마늘들은 심고 한지역은 10월 10일 이후로 보통 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10월 초경에 심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보장 종료가 금방 한 달 정도면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피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개시년도, 그날 계약 체결을 한 그 해, 당해년도, 보험을 가입한 그 당해년도에 싹이 올라오는 그 해라는 얘기입니다.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가 보장 종료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판매 개시년도라고 앞에 이렇게 붙은 거는 20년도부터 이렇게 업방이 개정돼서 붙었었거든요. 그래서 판매 개시년도 10월 31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확 감소 보장은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수확기 종료 시점이고요.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돼 있네요. 실제는 이듬해가 맞죠. 왜냐면 그 전년도에 가입을 하거든요. 전년도 9, 10월 달에 가입을 하는데 이듬해 6월 30일이지만 자, 업방에는 모든 그 밭작물에 보면은 이듬해란 말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입니다. 단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은 양파하고 동일합니다. 양파도 수확기 종료 시점이 6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요. 경작불능은 모두 같다고 했죠.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수확 개시 시점이 보장 종료가 됩니다. 자, 마늘은 재파종 보장이 있었는데 양파는 뭐 특이한 그런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밭작물의 대부분의 밭작물들은 기본으로 경작불능 보장과 수확 감소 보장을 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배우는 마늘이 조금 특이하게 재파종 보장 보험금이 있고 나중에 뒤로 가서 배우실 건데요. 양배추를 배우면 양배추는 파종이 아니라 정식입니다. 그래서 재정식 보장 보험금이 있어요. 그거 외에는 다 같습니다. 차는 경작불능 보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 동일합니다. 가입 수확량의 가입 가격, 우리 그 가수도 똑같았잖아요. 그죠? 대신 기준 가격이 붙었던 거는 포도 배울 때 수익 감소 보장 배울 때 기준 가격으로 했었고, 자, OD 복분자 배울 때 가입 수확량, 그게 또 가입 수확량이 아니었죠. 표준 수확량이었죠. 표준 수확량의 표준 가격을 곱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자, 밭작물 다시 처음부터 배우는 거라서 앞에 언급했지만 한 번 더 새롭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보험료는 자, 보험료의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눠집니다.
순보험료는 우리 이제 보통 그 계약자들한테 주는 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보험료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따서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할 때 조사비로 지급되는 그 재원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순보험료. 부가보험료는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되는 보험료고요. 뭐 보험을 가입하거나 유지하거나 하기 위해서 이제 추가로 드는 어떤 경비들을 경비들이 포함되는 거고, 부가보험료는 전액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자, 보험료는 가지손 전방으로 외웠었어요. 그죠? 가, 보험 가입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보통 약관 영업요율이었죠. 그죠? 지역별 영업요율이었고요. 자, 곱하기 1 플러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마이너스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제시술 할인율. 바짝물인데 방제시술이 있네요. 그죠? 마늘도 있고 양파도 있습니다. 둘 다 방제시술은 관수시술이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그 파종을 하거나 정식을 했을 때 물이 제대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발화가 안 되겠죠. 발화가 안 되기도 하고 처음 이제 양분을 먹고 수분을 먹고 자랄 때 수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시설이 그 있는 곳은 방제시설 할인을 적용을 해주네요. 마늘, 양파 동일합니다. 방제시설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30% 넘을 일은 없겠죠. 그죠? 만일에 설치를 했다면 오프 할인만 있겠네요. 그죠?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과 전년도 무사고 할인 할증 합산폭은 최대 할인이나 할증이나 30%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실은 전년도 무사고 할인율이라고 되어 있으면 전년도에 사고가 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작년까지는 5% 할인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무사고란 말이 있으면 그냥 마이너스 0.05가 되는 거죠. 근데 그 21년도 업방 그 개정본에서는 전년도 무사고라고만 되어 있고 굳이 딱 5%를 할인하시오, 몇 프로를 할인하시오 하지 않았을 때는 5%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20년 약간 실무에서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4월달에 업방이 개정되면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수납 기준입니다. 보험료 수납 기준은 개인 다청으로 외웠었어요. 그죠? 앞글자만 따서 개인 다청 계약 인수에 이상이 없는 과수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수납하고 신계약 처리합니다. 맞죠? 자, 인수 심사 중인 거는 보험료 수납도 안 되고 계약도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험료 수납이 사전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 기간이 시작된 후일지라도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렇죠. 보험료 내지 않으면 손해 보상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회사는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일회보험료 또는 계약자 부담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지가 없었다 하더라도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승낙의제라고 하고요. 보험용으로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을 해야 되고 하지 않았더라도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보험금입니다. 아까 우리 보장에서 배웠었죠. 재파종 보장보험금, 경작 불능보험금, 수확 감소 보험금이 있어요. 그죠? 재파종 보험금은 마늘만 해당됐고 경작 불능보험금은 마늘, 양파 모두 다 해당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재파종 보험금은 어떨 때 주느냐? 자, 보험 계약일 24시부터 결국 계약 체결 24시란 보죠. 당해년도라는 말은 실은 우리는 보험은 이제 전년도에 들고 그 다음 해에 실은 수확하는 거다. 그죠? 마늘은. 근데 당해년도라는 거는 보험을 가입한 요해 전년도라는 얘기죠. 그때. 그죠? 자, 그때 10월 31일까지 포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 조수의 하재였어요. 그죠? 이내 마늘이 10아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출현이 되었어. 근데 10아르당 3만 주 2천으로 다시 재파종을 한 경우에 주더라.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 또 배우는 용어가 나옵니다. 아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10아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지금 면적을 볼 때 우리는 제곱미터 단위로 면적을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10아르라는 거는 100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사실 이 공식은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재파정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35%를 줍니다. 5%를 주고 표준 출연 피해율을 곱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표준 출연 피해율이 뭐냐? 방금 얘기했던 10R 기준, 1000제곱미터 기준. 자, 표준 출연 피해율은 자, 3만 주 분의 3만 주 10R당 3만 주가 출연돼야 된다 했기 때문에 3만 주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3만 주 분의 3만 주에서 출연 주수를 뺀 거네요. 그럼 출연 주수는 지금 현재 몇 주가 출연됐느냐를 보는 거죠. 어디에? 10R에. 기준이 10R입니다. 그러면 이건 문제를 낼 때 함정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주냐면 10R을 기준으로 주지 않습니다. 10R을 기준으로 주지 않고 뭐 1R라든지 아니면 10 뭐 제곱미터라든지 이렇게 단위에서 장난을 많이 칩니다. 우리가 지금 10R가 1000제곱미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제곱미터고 10R에 3만 주라고 했어요. 그죠? 3만 주라고 하면 이게 만약 1R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R가 되면 1000 제외하면 되죠. 그죠? 왜냐면 10R가 1000제곱미터였기 때문에 1R 같은 경우는 1000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1000을 빼면. 자, 그러면 1R에는 30주가 되나요? 아니죠. 자, 다시 볼게요. 1제곱미터 해야 되겠네요. 자, 1제곱미터, 1R 하지 말고 1제곱미터로 해볼게요. 1제곱미터로 해보면은 30주가 되겠네요. 자, 다시 볼게요. 10R에 3만 주였어요. 이거는 1000제곱미터였어요. 그죠? 자, 1000제곱미터였는데 이건 1제곱미터가 된다고 하면 1000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30주가 나오나요? 그죠? 자, 그러면 1제곱미터는 30주 이상이 넘어야 된다. 항상 계산을 할 때는 10R가 기준이긴 하지만 1제곱미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문제를 푸는 게 출연 주소를 파악할 때 조금 더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산을 해가지고 1제곱미터에 맞춰가지고 몇 주가 출연됐는지를 계산해 본 것이 실은 더 빠릅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입니다. 보상하는 손해로 식물체 폐율이 65% 이상이고 경작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라고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복분자 할 때 실은 배웠어요. 그죠? 자, 직업 조건 첫 번째 조건은 보상하는 손해로, 자, 두 번째 조건 식물체 폐율이 65% 이상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조건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고 나면은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말은 이제 보험금을 받은 때로부터라는 말이 되겠죠. 때로부터 해당 농지의 계약은 소멸됩니다. 왜냐하면 경작이 도저히 불가해서 돈 주시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럼 더 이상 뭐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계약이 소멸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경작불능 보험금의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한 일정 비율인데요. 우리 자기 부담 비율은 보통 10, 15, 20, 30, 40%였어요. 그죠? 40%였는데 제가 복분자 하면서 설명을 한번 했었습니다. 경작불능 보험금의 가입 비율은 자, 실제 내 자기 부담 비율에 실제 내 자기 부담 비율을 100%에서 내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것에서 나누기 1을 하면 경작불능 보험금 비율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럼 10%라고 한다면 100에서 10을 빼면 90이 되나요? 90인데 90 나누기 1을 하면 45% 나오죠. 그 다음에 15%도 하면 42.5가 나오는데 소수점 미만 절사해서 42%, 나머지는 다 맞게 떨어집니다. 20은 40%, 30은 35%, 40은 30%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10% 가입형 계약자라고 한다면 경작불능 보험금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45%만 곱해주면 보험금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막 이거 10에 45, 15에 42 이렇게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 공식을 이렇게 100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 거에서 나누기 1을 하면 가입 비율이 나오더라는 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그냥 쉽게 암기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해서 2회 때 한번 서술하시오라고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불능 뭐 지급 조건이나 뭐 이런 걸 서술한 게 아니고 보험금에 대해서 보험금을 적는데 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실은 다 적으라고 나왔어요. 이거 적으라고 나왔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아주 쉽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경작불능 보험금에 대해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경작불능 보험금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해서 지급 사유도 중요하고 계약의 소멸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보험금 계산과 일정 비율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한 일정 비율에 대한 개념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학감소 보장은 우리 종합가수랑 같습니다. 보상하는 재해로 평균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가 발생한 경우 지금 이 말이나 피해율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경우와 둘 다 똑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보험금은 가피자 같고요.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피해율은 평수 및평 종합가수랑 같습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앞에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실은 업방에서 보험금 계산할 때 밑에 항상 같이 따라오는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미보상 감수량은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수확량이 감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율 계산할 때 감수량에서 뺍니다. 왜? 보상하지 않는 재해이기 때문에. 그럼 보상하지 않는 재해는 어떤 것이 있느냐?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라든지 제초 상태 불량이라든지 또는 병충해로 인한 것들로 인한 수확 감소로 감소가 된 것들은 피율에서 빼고요. 감수량에서 제외합니다. 자, 자기부담 비율도 한 번 더 언급해 보겠습니다. 왜 언급하냐면 우리가 자기부담 비율은 똑같아요. 10%, 15%, 20%, 30%.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그죠? 40%가 빠졌네요. 자, 40%까지 있고요. 여기도 40% 빠졌네요. 그죠? 그러면 40%까지 있습니다. 저가전 종합위험만 40%가 없습니다. 40%까지 있고 자기부담 비율 적용 기준에서 우리가 저가전 종합위험이나 종합가수에서는 어떻게 배웠었냐면 10%형은 최근 3년간 연속 보험 가입 과수원이라고 배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어떻게 들었어요? 제가 계속 농지 단위가 아니고 가수원 단위로 가입합니다. 보험 가입 기준, 보험 가입 지역 배울 때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저가전 종합위험이나 종합가수는 보험 가입 가수원으로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3년간 수령한 보험금이 순보험료의 50% 이하인 경우에 지급을 한다. 결국은 이제 그 손해율이라고 했죠. 내가 보험료를 얼마 냈는데 보험금을 얼마만큼 타갔는지를 계산해 보는 것은 손해율의 개념이라 했고 이것을 손해율 50%라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그 밭작물 같은 경우는 가수원 단위가 아니에요. 가수원 단위도 아니고 농지 단위도 아니에요. 내가 밭을 여러 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농지에도 있고 저쪽 뭐 A 농지, B 농지, C 농지 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종합위험은 이 가수원 단위로 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밭작물 같은 경우는 그 농지나 그 농지 단위가 아니고 계약자입니다. 계약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계약자에 따라서 자기 부담 비율이 정해진다는 건 실은 그 우리 6회 때 지금 자두 자기 부담 비율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적는 게 실은 나왔었어요. 그죠? 그때는 또 보험 가입 계약자로 한 사람은 이제 틀렸겠죠. 그죠? 보험 가입 가수원으로 적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소한 부분의 용어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10%형 자꾸 실수가 있네요. 여기 15%형, 20, 30, 40%형. 15%형은 2년 연속 가입해야 되고 손해율이 100% 이하, 20, 30, 40%는 제한이 없습니다. 자, 계약 인수 한번 보겠습니다. 실은 밭작물은 보험금 계산하는 건 똑같아요.
피자의 평수 미평 갖고 경작불능보험금도 보험가입금액의 자기 부담 비율에 따른 일정 비율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계산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과목도 그렇고 2과목에 가서도 수학량 계산하는 게 받장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가 않고 종합과수가 오히려 이제 수학량 계산하는 게 2과목에 가면 어렵고요. 그래서 받장물은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에 많이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받장물은 여기 계약 인수 부분에 우리가 계약 그 인수제한 목적물이죠. 뭐가 이제 가입이 안 되느냐. 인수제한 목적물 이게 받장물에서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암기할 내용들도 많고 조금 이제 품목별로 이제 특이한 부분들은 따로 노트에 정리를 해 주셔가지고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험가입 지역 양파, 마늘 똑같습니다. 전국으로 가입을 하고, 자, 도서지역 연육계 설치 안 된 곳, 전기선 운항 안 된 곳, 안 되는 곳은 안 됩니다. 보험가입 자격은 과수하고 동일하네요.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되고, 자, 보험 대상 농작물을 어떻게 통상의 영농 방법으로 어디서 국내에서 누가 실제 경작하는 주된 경작자여야 된다는 거. 자, 경작자는 가족명이 안 되고 임차농은 되고 소유자는 안 됩니다. 법인, 외국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다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기준 같습니다. 하나 다른 거는 우리가 계약 인수에 과수원 단위로 가입한다고 우리가 종합과수에서는 배웠어요. 자, 근데 이제 받장물은 과수원이 아니죠. 농지 단위죠. 그래서 농지 단위로 가입한다는 것만 다르고 같습니다. 최저 보험가입 금액도 200만 원 이상 같습니다. 200만 원 안 될 경우에는 두 개의 가수원 아니고 두 개의 농지를 묶어서 하나의 농지로 취급이 가능하다. 두 개 이상은 안 됩니다. 자, 농지 구성 방법. 종합과수에서는 과수원 구성 방법이라서 과수원이라 하면 해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죠? 다 똑같습니다. 농지라 하면 하고 뒷부분은 실은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똑같은 개념으로 또 뒤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게 가수원이었고요. 지금 밭작물에서 농지죠. 나중에 우리가 원예 시설, 원예 작물을 배우게 될 텐데요. 이렇게 원예 시설에 가면 원예 시설 우리는 어디다 키웁니까? 하우스에다 키우잖아요. 이 하우스 개념, 이 세 개 개념이 같습니다. 가수원, 농지, 하우스. 이 앞에 글자만 달라지고 뒷부분 내용이 같습니다. 그러면 가수원은 가수원이라 하면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으로 필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 이렇게 갈 거고요. 그죠? 농지는 앞에 농지가 붙는 거고 원예 시설에 가면 하우스가 붙는 거예요. 농협도 가수원이 아니죠. 농지죠. 이게 또 그죠? 농지를 여러 개 경작하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의 농협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 인수지하 목적물입니다. 자, 마늘하고 양파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특성이 보이거든요. 자, 우리가 항상 처음에 배웠던 게 과수에서 금수전, 홍가 시판, 영농하 일기 기본으로 했어요. 가수는 대부분 다 그 기본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었어요. 좀 더 추가된다고 하면 입희, 중복, 도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뭐 비가림 시설 같은 경우는 침전법도 수리 이거 배웠었어요. 그죠? 그런 부분이 들어가고 또 몇 개 뭐 저장원 가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들어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밭작물은 막 통일되게 그렇게 외울 수 있는 거는 좀 없고요.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번 볼게요. 보험가입금액은 어디에다 들어갑니다. 200만 원 미만이 농지 안 되고요. 통상적인 영농활동 안 될 때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과수에서는 품목이 혼식되어 있는 농지라고 했죠. 자, 밭작물에서는 다른 작물과 혼식되어 있는 농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안 됩니다. 하청부지, 상습, 칭수지역 안 됩니다. 판매 목적이어야 되죠. 당연히 판매 목적이어야 되고. 자, 밭작물에 지금 이거 마늘하고 양파 둘 다 들어와 있는 것은 군사보호구역 이게 들어와 있네요. 우리가 과수에서는 어떤 게 있었어요? 도도에서 도서지역하고 도시계획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밭작물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게 들어오네요.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 보호구역 내입니다. 왜 아니에요? 보호구역 내의 농지. 단 통상적인 영농활동 및 손해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농지는 영업점장 정결로 인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통제보호구역 내 농지가 안 된다는 거. 그럼 통제보호구역이란 건 어떤 거냐? 또 상세가 들어가네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입니다. 또는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이네요.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범위. 이런 게 이걸 쓰시오라고 나오지는 않는데 가로넣기라든지 OX 문제 가끔 출제가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데도 풀어보면 나오더라고요. 뭐 군사보호구역 외의 농지라고 적혀 있다든지 또는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300m 범위 이내의 지역인데 이외의 지역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사실 그런 문제는 좀 얄팍한 문제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OX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농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항상 어느 그 밭작물에도 다 나오는 것들은 이 기본적인 것들로 군사시설은 들어가는 것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파란색, 빨간색 되어 있는 부분은 이 품목에서 좀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놨겠죠. 자, 마늘 한번 보겠습니다. 마늘은 한지역 마늘, 난지역 마늘이 있는데요. 난지역 마늘은 보통 남쪽 좀 더 아래쪽에서 재배하는 마늘입니다. 창녕이라든지 남도, 대서 이런 마늘들이 난지역 마늘이고요. 한지역 마늘은 조금 더 위쪽 지역입니다. 혹시 의성 마늘 들어보셨나요? 의성 마늘 유명하죠. 의성 마늘이 대표적인 한지역 마늘입니다. 그래서 마늘은 한지역 마늘과 난지역 마늘이 있고 아무래도 난지역은 좀 더 남쪽이다 보니까 더 빨리 심습니다. 한지역보다. 그래서 이제 그 파종이 그 한계일이 있네요. 아무리 빨리 파종을 해도 8월 31일 이전에는 파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위 때문에 발화가 덜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좀 더 더운 시기에 8월 31일 이전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지영은 조금 더 뒤에 심습니다. 뒤에 심는데 10월 10일 이전에 파종한 농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월 31일 이전, 한지영 10월 10일 이전 가로넣기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늘은 계속해서 제식 밀도가 10R 기준으로 해서 3만 주라고 했어요. 그죠? 3만 주기 때문에 3만 주 미만일 때는 인수 제한입니다. 대신 이렇게 됐을 때 만일에 재파종을 한다고 했다 하면 재파종 보험금은 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처음부터 인수 제한 목적물로 이렇게 10R에 3만 주 미만인 것은 인수 제한으로 들어와 있네요. 처음에 가입할 때. 자, 그리고 마늘 파종 후에 이제 수확을 할 때입니다. 마늘은 전년도에 해가지고 이듬해에 수확한다고 했어요. 수확 종기가 6월 30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6월 30일 이전 4월달, 5월달, 6월달 요경에 수확을 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수확을 할 때 4월 15일, 익년이란 말은 다음에라는 말입니다. 다음에 4월 15일 이전에 수확하는 것은 안 된다. 6월 30일이 종기지만 4, 5, 6 수확을 하는데 4월 15일을 경계로 해서 요 이전은 수확하면 안 된다. 너무 이르게 수확을 하면 결실이 다 되질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수확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양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입금액 갖고 통상적인 영동활동하지 않는 거, 다른 작물하고 온식되어 있는 거, 하천, 부지, 상습, 침수, 판매 목적 아닌 거, 군사시설, 기타 인수 부적절은 같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니까 눈으로 먼저 익히시고 입으로 한번 따라서 말씀을 해보시고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해보시고 단계별로 자기 손에 익히시기 바라고요. 자, 양파는 한번 볼게요.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혼식한 농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파는 그 품종이 달라집니다. 우리도 그 과일 같은 것도 똑같은 복숭아를 하더라도 일찍 출하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쯤 출하되는 게 있고 뒤에 만생적으로 늦게 출하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양파도 그렇습니다. 일찍 출하는 극조생종, 정말 일찍 출하는 게 극조생종, 그 다음에 조생종, 그 다음에 중만생종이 있는데 이거 세 개를 만일에 같이 섞어서
혼식한 농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보통은 품종을 섞어서 재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사과라든지 뭐 우리 가수 품목들은 품종 혼식 됩니다. 되는데 양파는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빨리 출하가 되는 거, 익는 거, 중간 늦게 출하가 되는 거 이런 거죠. 이것은 이제 숙기, 익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숙기가 다른 거는 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이한 부분이죠. 저는 이렇게 이거 양파하고 되게 헷갈렸던 부분이 실은 양배추였어요. 양파는 이제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을 혼식한 농지가 인수불가인데 이제 양배추를 나중에 배우러 가면 양배추는 보장종기가 나눠져요. 거기는 이제 또 이제 이거하고 똑같이 거기도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 이렇게 하면 좋은데 또 양배추는 배우러 가면 극조생종을 나누고 그다음에 조생종을 극조생하고 조성종을 묶고 그다음에 중생종을 두 번째 하고 그다음에 중만생종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숙기를 나누는 부분이 저는 너무 헷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고 양파하고 양배추 구분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배추는 그 숙기에 따라서 보장 종기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이제 아무래도 조금 외워지기도 힘들지만 좀 특이한 부분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게 되겠죠. 그죠? 자, 마늘이 10아르에 3만주 제식 밀도였다고 하면 양파는 10아르에 23,000주에서 4만주까지네요. 결국은 이제 10아르가 100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면 1제곱미터라고 한다면 1제곱미터는 23주에서 40주가 되겠죠. 1000 나누면 되잖아요. 1000을 나누면 23, 40만 남죠. 그래서 1제곱미터라고 생각하면 23에서 40이 되더라는 거. 그거는 왜 자꾸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 OX 문제로 제식 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꼭 10아르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양파를 뭐 이렇게 정식을 했는데 만일은 뭐 10제곱미터에 몇 개가 10제곱미터에 240개가 나왔더라. 그죠? 그러면 1제곱미터는 24주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수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뒤에 단위를 바꿔가지고 계속 장난을 치기 때문에 항상 10R은 1000제곱미터이고 그걸 1제곱미터로 환산했을 때 1제곱미터에서는 그럼 몇 주가 되는지를 기억을 해 두셨다가 결국은 그 1000이니까 1제곱미터 하려면 1000을 나누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단위를 마음대로 이렇게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바꾸는 연습들을 해보시고 그게 익숙해져야만 제식 밀도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헷갈리지 않고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양파는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한 농지가 안 되네요. 잘 봐두세요. 우리 마늘은 8월 31일 이전, 10월 10일 이전이었어요. 한지가. 난지는 8월 30일 이전이었고요. 근데 양파는 9월 30일입니다. 9월 30일 이전에 정식한 농지가 안 되네요. 제가 T에 양파 전 양배추 후식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왜 그러냐면 똑같이 9월 30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양파하고 양배추가 있어요. 인수제한에서 인수제한 있는데 양파는 9월 30일 이전이 안 됩니다. 근데 양배추는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9월 30일 이후에 정식을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우실 때 양파는 전으로 먹고 먼저 양배추는 후식 샐러드로 먹더라라고 기억을 해서 양파전, 양배추 후식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 이전 양배추는 9월 30일 이후 다 인수 제한이더라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저는 잘 안 잊어먹어지더라고요. 자기만의 암기 팁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연관해서 암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잘 까먹어지지 않으니까 뭐 나만의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제가 알려주신 대로 외워도 괜찮고요. 나만의 방법을 또 개발을 해가지고 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는 제가 이렇게 모종을 이렇게 키워갖고 이렇게 심는다고 했잖아요. 실은 이게 되게 가는데 정식을 했을 때 이 양파 식물체죠. 똑바로 정식되지 않은 건 인수제한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그 각도가 딱 정해져 있네요. 70도씨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한 70도씨 하면 한 이 정도 되나요? 이렇게 갸동에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양파 처음에 우리 보험의 목적 기억나시나요? 보온료 나비릴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가을 뿌림 재배 양파라고 돼 있었죠. 그죠? 그게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품종을 재배를 하는데 가을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봄 파종 재배용 양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 자, 고랭지도 안 되고, 그래, 고랭지 봄 파종 재배 적응 품종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말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저는 봐뒀는데요. 몇 개만 골라가지고 외우셔도 될 것 같고요. 고랭지 봄파종, 고랭지 여름도 안 되고요. 마운틴 1호, 히구마, 하루 히구마.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외우지는 저는 안 했습니다. 그 대신 이제 부적절한 품종을 재배하는 농지는 안 된다라는 것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제가 빼먹은 게 여기 있죠. 왜 빼먹었냐면 요 마늘하고 양파가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무멀칭 농지는 안 된다. 시설 재배 농지도 안 된다. 무멀칭이라는 건 뭐예요? 마늘을 이렇게 심으는데 이렇게 농지에 이렇게 밑에 바닥에 비닐을 깐다는 거예요. 비닐을 왜 까냐면 풀 잘 나지 말라고 그래요. 풀도 잘 나지 말고 전년도 9월 10월경에 파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을 덮어줌으로 해서 보온의 효과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래서 이 비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백색 비닐도 있고 녹색 비닐도 있고 흑색 비닐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막 그 표준 수확량 배우시겠지만 그 비닐의 종류에 따라서도 지수가 달라집니다. 뭐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뭐 흑색 비닐이라고 하고 흑색 비닐이고 차단 효과가 좋은 건 흑색 비닐이고 아무래도 이 그 모종들이 잘 자라는데 영양이 좋은 것은 백색 비닐이라고 하더라고요. 햇빛이 투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무래도 백색 비닐은 또 햇빛이 투과되니까 잡초들도 더 많이 자라기는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비닐에 따라서도 그 수확량 그 표준 수확량을 정하기도 하고 수확량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 비닐에 따라서 지수가 달라지는 것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무멀칭 농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설 재배 농지는 안 됩니다. 지금 밭작물, 지금 우리가 배우는 밭작물은 대부분 다 노지 작물입니다. 노지. 그냥 시설에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우스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노지에서 키우는 것들이고 하우스에서 키우는 것들은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원예시설을 배우잖아요. 이제 하우스 안에서 키우는 뭐 딸기라든지 수박이라든지 그걸 뒤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지금 배우는 것은 전부 다 노지 재배, 시설 재배가 아니라는 거. 자, 무물칭 농지라고 되어 있는 우리 품목들은 지금은 이제 마늘, 양파가 나왔는데요. 나중에 밭작물에 가면 또 무물칭 농지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마늘, 양파, 그다음에 고구마도 그래요. 고구마도 그러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추도 무물칭 농지입니다. 시설 재배 농지 안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2회 때 우리가 이제 1회, 2회 때는 서술형 15점짜리 문제들이 막 이렇게 통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제법 있었다고 그랬죠. 1회 때 우리가 시험에 저가 종료 이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통으로 쓰시오라는 게 나왔었고요. 2회 때는 이 양파 인수 제한 목적물 지금 한 14가지죠. 10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제한 목적물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그거는 이제 기본으로 암기를 하고 품목마다 특이한 것들은 따로 노트 필기 하셔가지고 계속해서 눈으로 좀 보시고 품목 특성화하면서 같이 연관지어서 암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실은 인수제한은 단답형 문제, 가로넣기 문제 있죠. 가로넣기 문제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고 OX 문제, 특히 OX 문제가 문제로 출제되면 참 어렵습니다. 헷갈리고. 그래서 OX 문제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관련 수확량은 저희가 이제 배웠던 것처럼 표준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인데요. 개념은 같습니다. 농지별 비배 관리, 재배 방식에 따라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양파하고 마늘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농지별 비배 관리, 재배 방식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예상 수확량이라고 되어 있고, 표준 수확량은 지역별, 품종별 표준 수확량
네, 이것도 오타네요. 양이 두 개나 들어있네요. 표준 수확량에 자, 우리 양파는 숙기 지수가 있다 있죠. 극조생종, 조생종, 중만생종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숙기에 따라서 숙기 지수가 있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비닐, 흑색, 녹색, 백색, 비닐에 따라서 지수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게 멀칭 지수예요, 멀칭. 무멀칭 농지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멀칭 지수가 들어간다는 거. 양파도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로넣기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마늘은 현재 엇방에는 표준 수확량 산출식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평년 수확량은 자, 정의는 모두 같죠. 농지 기후도 평년이고 평년 수준의 영농 활동도 했고 평년 수준의 재해도 있었을 때 우리 농장에 기대되는 수확량이고 그 평년 수확량에서 50%에서 100%로 해서 우리가 가입 수확량 결정해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에 곱하기 가입 가격이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이 결국은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게 맞고 평수 미평 평년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피해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라는 것도 맞죠. 평년 수확량은 정의도 꼭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건지 용도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평년 수확량은 최근 5년 이내에 보험 가입한 경험이 있는 과수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5개년에 내 과거 수확량이죠.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에 의해서 평균 수확량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자, 신규 과수원일 때나 또는 신규 농지죠. 이건 지금 제가 앞에 걸 가져오면 자꾸 과수원이 있네요. 농지일 경우에 표준 수확량을 기준으로 해서 평년 수확량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신규일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리고 가입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의 50에서 100% 과수하고 같습니다.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도 같습니다. 가수랑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고요. A는 과거 평균 수확량이기 때문에 5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가입한 그 산출연도,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만큼 나눠줍니다. 근데 A값의 산출연도 횟수는 최저치 하나를 3년 이상 가입했을 때는 제외하기 때문에 Y값이 마이너스 1년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과거 평균 수확량, 표준 수확량의 그 평균치죠, 그죠? 그리고 Y값은 과거 수확량 산출연도 횟수, C값은 조건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확량. 자, 신규일 때는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하더라. 5개년 이상 가입해서 3년 이상 보험 가입 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최저치 하나 제외하더라. 자, 계속해서 무사고일 경우에 1.2배, 1.2배, 1.2배 하다 보면 계속해서 양이 너무너무 많이 초과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정해놨더라. 표준 수확량의 150%를 넘을 수 없다더라. 과거 수확량 조사도 같습니다. 같은데 하나 다른 게 있어요. 자, 과거 수확량은 3년치 이상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 그 과거 산출연도 횟수만큼 나눈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무사고일 경우, 그러면 수확량 자료가 없죠. 무사고일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의 1.2배 중에 큰 값을 적용하더라. 이것도 같죠. 자, 달랐던 거 기억나시죠? 포도, 복숭아는 달랐어요. 무사고일 때에 조사한 착가수의 평균 가중을 곱했더라. 그게 1과목에서도 실은 중요하지만 2과목 갈 때 가서 수확량 조사할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사고가 있었을 때는 감수량을 가지고 수확량 계산하지만 사고 없었을 때는 요거 조사한 착가수분의 평균 가중이죠.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1과목 내용이 2과목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1과목 내용하고 2과목 내용이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과목의 산식들이 그대로 이어져서 2과목으로 가는 거예요. 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윗부분은 같아요. 제가 그 과수 배울 때 항상 평균하고 조사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때 평균보다 조사가 적을 때는 조사,
이거 평균이 조사보다 작을 때는 평균이 50%보다도 조사가 작을 때는 평균이 50%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조사가 평균보다 클 때 평년 수확량은 같습니다. 둘 다 같아요. 같은데, 자, 여기서는 이제 하나 조건이 달라집니다. 과수에서는 평년의 50%보다 조사가 적을 때,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밭작물에 가면 평년의 50%란 말은 없어지고, 평년 수확량보다 조사가 크거나, 또는 평년 수확량보다 작거나 같을 때라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조사 수확량이 평년 수확량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조사 수확량 더하기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곱하기 50%라고 되어 있어요. 겁나 복잡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문제를 만일에 그 우리가 문제에 산식을 적으시오, 산출식을 적으시오 이렇게 한다면 빵 있는 내용대로 적어야 되잖아요. 요 내용대로 적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암기를 첫 글자만 따서 조평 조오 자를 외웠습니다. 외웠고 실은 이 계산은 뭐하고 같았냐면 조사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값이랑 이게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는 과거 수확량을 조사 수확량이 평년보다 적을 때는 조사하고 평년을 더해가지고 나누기 1을 하시고 그래도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산출식은 조사 수확량 플러스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곱하기 50 조평 조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식도 암기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6회 때 6회 때 안 나왔죠. 이게 5회 때 나왔습니다. 6회 때 안 나왔고 5회 때 나왔어요. 5회 때 출제 때 문제고요. 수학 감소 보장 상품에 관한 내용이다. 제2항 재직파 보장, 재파종 보장, 재정식 보장에 대한 보험금의 목적. 자, 첫 번째로. 다음에 지급 사유. 다음에 보험금 산출식. 1과목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산출하시오라는 문제를 낸 게 아니고 이렇게 식을 묻는 문제를 냈습니다. 자, 5회 때 처음으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실은 5회 때 업무방법서에서 보험의 목적이 많이 강조가 됐었고요. 자, 6회 때는 보험의 목적 부분이 다 통일이 됐었죠. 6회 때 전부 다 통일이 돼서 들어갔던 부분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정권에 기재된 품목은 전부 다 들어갔어요. 이 5회 때는 이게 없었거든요. 지금 6회에 맞춰서 저희 지금 이제 바뀐 업방에 맞춰서 지금 제가 답을 적어 놓은 거예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정권에 기재된 품목은 지금 셋 다 같습니다. 여기 안 적혀 있지만. 자, 그 다음에 목적은 자, 제2항 재집화 보험은 지금 아직 우리가 안 배웠죠. 논작물 벼에 가면 제2항 재집화 보험금을 배웁니다. 자, 그때 이건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재파종 보험금 우리 마늘이에요. 그죠? 제가 그 양배추가 재정식 보장 보험금이 있다고 했어요. 지금 오늘은 재파종 보험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파종 보장 보험금은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먼저 보험의 목적을 적어야 되죠. 보험 목적은 자,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로서 보험 정권에 기재된 품목 적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해당 품목만을 적으셔야 됐어요. 자, 이때 정확하게 적지 않으면 점수 안 줬다고 하더라고요. 점수 깐깐하게 줘가지고 이게 아주 쉬운 문제이기도 했지만 여기서 점수가 제일 안 나왔다고 통계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1과목에서 자, 지급 사유 보험 계약일 24시부터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보상하는 제로 마늘이 10아르당 3만 주 미만으로 출현되어서 10아르당 3만 주 이상으로 재파종을 한 경우입니다. 출현된 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파종 보험금 이제 조사하러 갈 때는 먼저 첫 번째는 얼마만큼 출현이 됐는지 출현한 그 면적을 가서 이제 출현 개수를 세고요. 두 번째 가서 두 번 갑니다. 두 번째 가서는 재파종을 제대로 해가지고 몇 개나 이제 파종이 돼서 출현되어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보험금입니다. 보험 가입 금액의 35%만큼 주네요. 네, 표준 출연 피해율만큼 곱해주더라. 표준 출연 피해율은 따로 여기서는 적지는 않았는데 적어줘도 됐겠죠. 표준 출연 피해율은 3만 주 분의 3만 주 마이너스 출연율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세 개를 이제 묶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요. 자, 벼 같은 경우는 25%만큼이에요. 뒤에는 면적 피해율이죠. 자,
그 다음에 양배추는 20%만큼이에요. 이제 이걸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작물의 종잣값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실은 마늘이 그 보면 하나 한쪽 한올 이렇게 한쪽 이렇게 마늘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게 이제 종잣값이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마늘은 35%좀 더 많이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이 벼고 양배추가 20% 적네요. 그래서 35%, 25%, 20% 앞에 다 제자가 붙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은 이제 보험금을 할 때 조금 특이한 부분이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보험금 세 종류입니다. 제2양 재직파, 재파종, 그다음에 재정식 보장 보험금인데요. 이게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란 보장은 없죠. 이때는 산출식을 쓰라고 했지만 이제 문제를 직접 푸는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2회였습니다. 수입 감소 보장 방식의 양파 품목인데, 수입 감소 보장하고 수확 감소 같습니다. 인수제한은. 자, 양파 품목의 경작불능 보험금과 인수제한 농지 10개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답은 제가 적지도 않았는데요. 자, 우리가 앞에 한번 양파 한번 가볼게요. 보험금 배울 때 했죠. 자, 경작불능 보험금 요걸 다 적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험가입 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 10, 15, 20, 30, 40에서 요 일정 비율까지 다 적으셔야 됐습니다. 그리고 인수제한 목적물 양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 중에서 10개는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기본으로 암기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기본으로 5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특이한 품목들 같이 더 외우시면 10개 정도는 충분히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는 했고, 지금 바로 이제 막 배우는데 바로 이 인수제한 목적물을 10개, 15개 이렇게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그죠? 지금은 먼저 개념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다시 반복을 하시면서 암기를 하는 과정들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예시 문제입니다. 이제 그 밭작물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가구 수확량 구하는 거를 이제 다르게 배웠기 때문에 가구 수확량 산출하는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18년, 19년, 20년도고 실은 이제 지금 양파 품목이고요. 자, 가구 수확량 그 평년 수확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액값 가구 수확량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실은 이제 가구 수확량만 문제를 냈다가 또 연결시켜갖고 혹시나 싶어서 또 평년 수확량까지 한 번 더 풀어보라고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18년도 가구 수확량 한번 볼게요. 가구 수확량을 보려면 먼저 평년 수확량하고 조사 수확량만 보면 된다고 했죠. 평년보다 지금 조사가 커요. 자, 이럴 경우에는 평년이잖아요. 그죠? 자, 조사가 평년보다 클 때는 평년. 자, 그러면 5천이 되는 거예요. 그죠? 2018년 되면 5천이 됐어요. 2019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평년하고 조사를 했는데 조사가 더 적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조평조오. 평년 수확량과 조사 수확량을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공식은 조평, 조사 수확량 플러스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조사 수확량 곱하기 50% 조평조로 외우시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5,500에서 5,000을 더해서 나누기 1을 하면 5,250이 나옵니다. 5,250kg. 자, 2020년도입니다. 무사고입니다. 무사고일 때는 근데 표준 수확량 보는 거죠. 평년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중 큰 값이 6천이에요. 그죠? 6천이 더 커요. 그죠? 그러면 6천의 1.2배가 내 가구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6천의 1.2배 하면 7,200이 되겠죠. 그럼 이 세 개를 더하는데 자, 3년이 넘어갔어요. 그죠? 3년이 넘어갔으면 최저치 하나는 빼라. 그럼 5천이 제외됩니다. 그러면 5,250 더하기 7,200. 자, 횟수 3년에서 2년 하나 뺐기 때문에 2년이 되죠. 나누기 2 하면 6,225kg이 나오고요. 표준 수확량은 요거 3개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됩니다. 자, 했더니 표준 수확량은 5천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제 표준 수확량 값에 대입을 해주면 되죠.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는 b분의 c 값이 현재는 같습니다. 같아서 1이기 때문에 자, 앞부분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문제 조금 더 쉽게 내놨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5,735가 나오고요. 실은 평년 수확량은 어렵지 않습니다. 뭘 먼저 알아야 되냐면 이 과거 수확량 A값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죠? A값만 나온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거의 뭐 그대로 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값 산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오늘 처음으로 그 밭작물에 대한 가구 수확량을 배웠고, 그 조사 수확량이 평균 수확량보다 적을 때 조평조 조사 수확량 플러스 평균 수확량 나누기 2를 하면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죠? A값 구하는 거 중요하니까 꼭 잘 기억하시고요. 왜냐면 이게 계단식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한 15점짜리 문제로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A값을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B값 구하고 그렇게 해서 평균 수확량을 구합니다. 구하고 문제를 이제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죠. 평균 수확량을 구하면 뭐가 나옵니까? 가입 수확량을 알 수 있잖아요. 평균 수확량이 50에서 100%로 해서 가입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입 수확량을 결정하고 이 농가의 보험 가입 금액을 줄 수 있잖아요. 이 보험 가입 금액을 가지고 보험금 산출하는 문제까지 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점짜리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15점짜리 문제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자, 그때 출발은 뭡니까? 평년 수확량이죠. 그죠? 그래서 평년 수확량 구하는 게 중요하고 평년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과거 수확량이기 때문에 과거 수확량 구하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두 품목을 해서 조금 길었습니다. 내용이 많았고요. 근데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밭작물은 두 개씩 이어서 가고 또 하나씩 해야 되는 작물은 품목은 또 한 품목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두 품목씩 해서 이번 주 안에는 밭작물 정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수업 진도 날마다 나가고 있어서 조금 따라오기 벅찰 수 있는데요. 먼저 개념 정리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시고 다음에 업무 방법서 꼭 영상 보고 나시고 난 다음에 정독을 해주시고 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암기하는 과정들을 꼭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봐야만 용어가 익숙해지고 용어가 익숙해져야만 암기가 되는 거예요. 용어가 내 입에 익숙해지지 않고 입에 딱딱 붙지 않았는데 그걸 암기하려고 하면 그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입니다. 암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 정리 먼저 하시고 용어를 익숙하게 익히셔가지고 내 입에 붙는 이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 게 1단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밭작물, 마늘, 양파에 대해서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구마 차 할 예정인데 맞춰가지고 교환 만들어서 내일 빠르면 내일 지금 저도 직장인이라서 이제 평일이 되니까 또 일하면서 저녁에 교환 만들고 영상 하려니까 좀 벅차긴 하네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하나씩 올리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노력해서 영상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기 위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